중학교 때랑 많이 다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알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학교가 그렇게 나오니까 나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학교가 쉽게 낸다고 선언을 해도 개뻥이야. 학교에서 절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인인력은 시험범위 아직이니? 2학년 나왔던데. 2학년 그리고 2학년 보니까 시험범위 줄었던데. 저희도 지금 영어들 보면은 한 번에 차수형 다 빼버리고. 아니 시험 범위가 줄었다고. 시험 범위가. 2학년 때 작년에 비해서 범위가 줄었던데. 모의고사 2개에다가 공문도 반 이상 뺐잖아. 아니 수학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거든요. 2학년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줄었던데. 시험 범위가. 삼각함수 그래프 전까지만으로 줄었던데. 자 일단 그 전에 숙제. 저희 시험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막 복도를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막 복도를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안 갈 수도 있다는 소리네. 답지 하나 네 거야. 다 네 거야, 다 네 거. 자, 3주차 숙제 마지막 숙제입니다. 넌 어디까지냐 시험 범위? 아직도 뭐 공지 안 해줬어? 좀 학교들이 요즘 일을 좀 안 하는 것 같아? 응? 학교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갑시다. 왜 AU야? 어? 아 내가 이거 마셔가지고 탈모 같구나. 야! 오이 지우! 야 조용히 해봐. 야 제 탈모 얘기하자마자 씩 웃고 있는데 어이 지우 왜 야무지게 웃고 있지? 뭘 그럴 수 있죠야.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다고? 아니야. 자 봐봐. 시끄라 이씨.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진짜로 과학쌤이며 수학 선생님이고 국어쌤이도 다 얘기했어요. 아 그거 그냥 너네 건강 챙기라고 하는 소리야. 실제로 그러셨어요 과학쌤이. 아니야.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나 지금 머리 예민하거든. 조용히 해. Be quiet. 자, be quiet.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아주 유난히 좋아해. 아주 유난히 좋아해. Be quiet.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탈모 드림이야 갑자기 열받게. 저희가 한동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에너지 벤을 마시는 거 보고 너네 그러면 탈모 일찍 온다 이러면서 저희 보고 그거 진짜 아니라 그거 그냥 작작 마셔라 그거야. 난 하루에 한 캔밖에 안 마셔요. 하루에 한 캔밖에 안 마십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끄러. 자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는 거를 푸는 거는 솔직히 여기서는 잘 안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 잘 안 나오고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단하시오 정도는 잘 나오는데 그때 근을 판별하는 식이 있죠. 우린 그걸 무슨 식이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여기 동그라미 그걸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판별식은 왜 써? 라고 한다면 판별식은 진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의 개수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뭐냐면 근의 종류도 같이 판단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근을 가지고 있으면 걔네들이 그 어떤 근,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는 근의 판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특히 판별식은요. 근의 개수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아무 근이야 아니면 실근이야? 그렇지. 앞에 실자라는 단어가 붙어서 우리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그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식은 바로 무슨 공식에서 튀어나오냐면 근의 공식에서 튀어나오죠. 그래서 우린 근의 공식에서 튀어나오게 된 여기는 1차의 개수의 제곱에 요 2차 상수 곱한 거에 몇 배를 빼준 거라 계산하면 되냐면 4배. 그쵸? 이게 결국 루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쓸 때에 루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저 친구. 걔를 가지고 우리는 근을 판단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쟤는 아무거나 올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없으니까. 아무거나 올 수가 없죠. 루트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루트라서 아무거나 뭐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여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요. 요 안에 거를 잡았을 때 얘가 양수가 나왔고 그러면 여기 있는 루트 자체도 실수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풀말을 같이 가지고 있을 거니까 결국 판별식 0보다 크면 실근 몇 개가 되었다라는 걸 잡아주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실근 몇 개를 갖는다고?
그치? 얘가 그래서 실근 두 개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 두 개. 그럼 판별식이 0이랑 같으면 실근 몇 개? 그치? 그럼 얘가 실근 한 개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근 한 개. 왜? 루트가 0이 돼서 사라지니까 풀마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실근 한 개가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게 음수가 되었으니까 실수 나와요? 허수 나와요? 허수 나오지? 그리고 풀마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뭐야? 얘가 그래서 허근 두 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혹여나 아직까지 조금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근의 공식을 써서 이해를 시켜주자면 얘가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판별식이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d였으니까 결국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d야. 그러니까 여기는 d. 쟤네 부호가 결국은 얘가 허수냐 실수냐 이거를 판단해주는 기준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앞에 풀마의 영향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린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내면 된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요 판별식만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지만 짝수일 때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 많이 되죠. 왜? 짝수일 때를 알고 있으면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지죠. 왜? 우리는 짝수인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다루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짝수일 때는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짝수일 때의 판별식은 쉽죠. 왜? 우리 1차항의 계수 가운데 겁니다. 그때 여기는 2b 프라임을 일단은 얼마로 나눠주면 되냐면 2로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반으로 나눠준 거에 제곱해서 2차 상수 곱한 거 그러니까 2차항과 상수항의 계수를 곱한 거 그냥 빼주면 됩니다. 끝. 이게 판별식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바로 밑에 빈출 1번부터 빠르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빈출 1번부터 빠르게 풀고 넘어가자면 그래서 빈출 1번 문제 판별식은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린 당연히 뭐야? 판별식의 개념을 기억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식을 적용해서 풀기만 하면 답 나오니까 그것까지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죠. 들어가자. 자 그럼 여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현재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라. 밑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현재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라. 그럼 실근 두 개를 갖는다는 소리니까 판별식이 결국 0보다 어떻다라는 조건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 하나만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판별식을 쓰려고 했더니 여기는 1창의 계수가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여기 있는 얘가 짝수야 홀수야 보니까 홀수죠. 그럼 얘는 그냥 근의 공식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홀수니까 그냥 근의 공식을 쓰게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근의 공식 그대로 쓰게 되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즉 1창의 계수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에 몇 배를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여기에 우리는 4배 한 걸 빼주면 되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이었던 9, 마이너스 4가 그래서 주게 되면서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는 20이 되었을 때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라. 크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라. 결국 우리는 제가 넘어가게 되면은 끝.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4K가 결국은 우리는 29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4로 나누게 되니까 K는 결국 4분의 29보다 작을 거고. 그럼 4분의 29는 소수로 나타내면은요. 얘가 몇 점 몇이냐면은 몇 점 몇이냐? 얘 몇 점 몇이야? 뭐 정확하게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수 부분만 알면 되잖아. 그치? 7점 뭐뭐뭐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7.25라는 저 정확한 숫자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7점 뭐뭐뭐다. 즉 얘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만 보여주면 끝나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7점 뭐뭐뭐보다 작은 자연수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7점 뭐뭐뭐보다 작은 K는 자연수니까. 그러면은 몇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만 재면 되는 거냐면 7 이하만 재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연수 총 몇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여기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현재 요렇게 해가지고 잡아주게 되면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 개수는 그래서 7개가 된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뒤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문제 뒤에 거 한번 4개 있는데 쭈르륵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보겠습니다. 여기 봐봐. 자,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니까 여기 다음 근과 계세 관계라고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50쪽 밑에 있어요. 자, 근계관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친구가 있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친구들이죠. 그쵸? 여기 미리 간다. 이번 시험의 고난도의 핵심은 두 개야. 첫 번째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 어디냐면 여기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머지 정리랑 여기. 근데 여기는 뭐랑 섞어야지 그때부터 좀 진가를 발휘하냐면 2차 함수.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랑 같이 섞어버리면 그때부터 좀 진가를 발휘합니다. 뭐 화났나 봐 쟤. 자,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그럼 여기 근과 계세 관계는요. 바로 알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2차 방정식의 개수를 가지고 찾는 겁니다.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이거 바로 기억하고 넘어가라.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그치.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얘는 결국 마이너스 뭐분의 뭐가 되었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기만 하면 된다. 마이너스 뭐분의 뭐가 됐다?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현재 두근의 합이고요. 두근의 곱은요. 결국 몇 차분의 몇 차 계산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치. 두근의 곱은 2차분의 상수 계산하시면 되겠으니까 그럼 여기는 2차분의 상수. 그래서 얘는 뭐분의 뭐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볼 때 그럼 우리는 여기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근이 주어졌으면 우리는 사실 여기는 알파랑 베타는 인수분해한 결과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을 곱해준 게 0이다. 즉 1차식 때 두 개를 곱한 게 0이다 라는 걸 잡아줄 수가 있는 거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둘 다 x를 깔아놓고 갈 수가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어넣어주게 되면서 그래서 얘네들 뺐을 때 얘네들을 곱했을 때 어쨌든 0이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겠고 얘를 전개했더니 결국 요것도 같이 알고 넘어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얘를 전개했더니 얘가 그래서 앞에 건 x제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야? 여기 있는 두 근의 합을 구한 거에 마이너스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쟤네 둘을 뭐 한 것이 되냐면 곱한 것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각각 1차랑 상수의 개수가 되기도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핑크색을 전개하면 여기 밑에 있는 얘가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딱 잡아주게 되고 바로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옆에 페이지 빈출 유형 2번을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빈출 2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 잣다구로 생겨먹은 애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는 다음 시계값 1번과 2번을 줬고 거기는 1번과 2번의 시계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쉽게 접근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쉬워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쉬우니까 아직까지는 빠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빡빡빡빡빡빡빡빡 보는 순간 1번은 딱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걔네들로 묶으면 돼. 그럼 1번 뭐로 묶을 거야? 그러니까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누구야? 그치. 알파, 베타. 그러니까 얘네들로 묶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앞에 거는 알파, 베타 뺏겼으니까 누구 남게 되고요? 앞에 게? 앞에 건 알파 남았고 뒤에 건 누구 남았어요? 베타 남았다.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잘 봐. 그럼 이거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두 근의 뭐야? 지금 현재 앞에 거는 두 근의 뭐야? 두 근의 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 두 근의 곱.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두 근의 뭐예요? 그치. 얘가 현재 두 근의 합이니까 그럼 얘네들로 잡아서 우리가 계산하면 끝장나는 거 아님?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곱을 우리는 일일이 인수분해 때리든 아니면은 근의 공식을 쓰든 아니면은 조금 더 똑똑하게 근계관을 쓰든 찾기만 하면 돼요. 근데 두 근의 곱이니까 근계관을 쓰는 게 가장 편하지. 그쵸? 그럼 요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곱이야. 몇 차분의 몇 차 가져온다? 그치. 2차분의 상수. 그러니까 얘는 몇 분의 몇이 될 거야. 그러니까 2차분의 상수 계산하면 몇 분의 몇? 그치. 1분의 2. 이게 현재 두 근의 곱이고.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가져오니까요. 그치.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 계산해 주기면 돼. 그래서 우리는 2 곱하기 5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 1번 답은 10이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답은 그래서 10. 여기까지 찾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그럼 2번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눈치채야 됩니다. 저거는 일단은 뭐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 그렇지. 통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어쨌든 쟤네들 더하고 싶으면 분모가 같을 때만 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을 좀 통분해 주는 것부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알파, 베타 이렇게 가면 되고 얘네들은 이렇게 서로 곱해지게 되면서 그래서 우린 얘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입니다. 눈치채야지. 위에 거는 뭐야? 그렇지. 그거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변형 공식 그대로 쓰기만 하면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이것만 알면 되겠다 이거야. 근데 방금 찾았네. 두근의 곱은 2였고 두근의 합은 5였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그대로 뭐 하면 돼? 대입하라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두근의 합이니까 5. 그쵸? 얘가 두근의 곱이니까 2. 그 다음에 여기도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2분의 결국 우리는 5의 제곱이었던 25에서 결국 우리는 2 곱하기 2한 거 4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계산해 준 게 정답. 따라서 정답은 2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2분의 21. 그래서 2번 답은 2분의 21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 답은 2분의 21이요.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은 끝.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3번도 한번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그래서 3번도 같은 문제인데 3번도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 대신 3번은 테크닉 하나가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테크닉 하나가 좀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 테크닉 하나만 좀 더 기억해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빈줄 3번은요. 테크닉 하나가 더 들어간다. 테크닉 하나가 들어간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봐. 내 생각에는 이거 기출문제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학교에서 되게 잘 나올 거예요. 왜냐? 이걸 봐봐. 뭐야? 왜 갑자기 강아지 소리를 내고 있어? 야, 이거 봐봐.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 너네 저거 봐봐. 저거 누가 봐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못 맞출 것 같아? 개 쉽지? 그래서 문제야. 다 맞추거든. 등급 판별이 안 나요. 이거는 내야겠고, 그치? 내기는 내야겠고, 왜냐면 이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내기는 내야겠고, 근데 니네 다 100점 받게 하고 싶지는 않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면 골탕을 쓰겠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해? 저렇게 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최근 기출은 저게 좀 많이 나와요. 최근 기출에는 이것도 지금 현재 학평 기출 문제잖아요. 위에 거는 학평 기출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기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저런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요게 몇 점짜리일까요? 4점이었으면 좋겠지만 이거 3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도 얘는 중간 난이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 난이도야. 다시 한 뭐야? 이거는 알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면 되는 문제니까 그냥 안다라는 생각으로 풀어. 자, 여기서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분하고 자빠졌다.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통분한다. 읽어봐. 호. 그쵸? 굳이 완성을 안 해도 돼. 그쵸? 여기까지는요. 호구야. 왜? 계산 더럽거든요. 그 더러운 계산 니들이 다 할 거냐고요. 시간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시간 줄여야 돼. 저번 주에 당해봐서 알잖아. 시간 줄여야 돼 무조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알고 있는 것도 시간 못 줄여서 어쨌든 손 못 대면 그건 억울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간 줄여야 돼. 그럼 시간 줄이기 위해서는요. 잘 봐. 잘 봐. 지금부터 하나를 좀 보일 테니까. 엑셀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예요. 2차 방정식의 뭐를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어요? 동그라미 칠 거 뭐를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근 동그라미. 그럼 여기에 근이라고 주어졌고 근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바로 느낌 오셔야 됩니다. 근의 다른 말은 문자 누구의 값이랑 같다? 그렇지. 얘 문자 x의 값이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얘가 현재 C의 값? 뭐라고? 잘 봐. 얘가 문자 C의 값이에요. 문자 C는 어디서 나온 거야? 쉣은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쉣은 어디서 나온 거야? C가 셋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봐봐. 자, 봐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에서는요. 그럼 얘 문자 x의 값이야. 야, 그럼 x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우리는 뭐랑 뭐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소리냐면 여기는 요 x에다가 알파 베타를 서로서로 넣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서로서로 넣을 수 있다는 건 알파 베타를 한번 넣어보란 소리기도 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알파 베타를 서로 한번 넣어보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관계식이 있을 겁니다. 그 관계식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기 전에 얘네들 식이 더러우니까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먼저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근부터 대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2차보단 1차가 계산하기 수월합니다. 맞지? 여기까지는요. 인정하죠? 그러니까 2차보단 1차가 계산하기 수월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2차를 줄이는 거에 주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는 이거야. 내가 없애줄게 좀만 기다려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알파부터 넣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관계식 형성을 여기서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식을 제일 먼저 만드셔야 되겠고 그래서 관계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x 대신에 누구 집어넣을 거냐면 알파부터.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알파 집어넣게 되니까 그래서 여긴 얘가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k를 한 게 그래서 0이 된다라는 것이 나와요. 어차피 우리는 알파 제곱만 줄일 수 있는 관계식이기만 하면 되니까 알파 제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넘깁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은 다 넘어가게 되면서 얘가 그래서 3알파 마이너스 k 이게 현재 첫 번째로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 그럼 x 대신에 베타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타 집어넣게 되면서 우린 여기 있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k를 잡았을 때 얘가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베타 제곱을 줄이는 게 목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베타 제곱을 구하면 다 넘어가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3베타 마이너스 k가 되면서 쟤네들을 종합했을 때 그럼 얘네들을 종합하게 되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수 있냐면 두 번째.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요 준식이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준식이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준식이를 바꾸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잡아놨을 때 여기 더하기 여기 이렇게 더하기 1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알파 제곱 대신에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3알파 마이너스 k를 그래서 우린 여기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k가 뒤에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우리 베타 제곱 대신에 우리는 그래서 여기 있는 3베타 마이너스 k를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k가 이렇게 들어갔더니 괜찮나요? 이랬더니 얘네 둘이 정리가 되죠. 다 정리되면서 앞에 거 어떻게 줄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아? 이거 누구밖에 안 남아요? 정리했더니 그치 이걸 정리했더니 U, R, 2알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알파밖에 안 남아요. 그럼 얘도 정리했더니 몇 베타밖에 안 남았어요? 2베타밖에 안 남았어요. 간단한 문제가 돼버렸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2분의 1이 또 묶이게 되면서 그럼 2분의 1로 묶어보자고. 그럼 2분의 1로 묶이게 되면 얘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야. 이거 구하란 소리야. 근데 이렇게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숨긴 거라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란 소리인데 이거 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숨기고 싶었으니까 저렇게 숨긴 거야. 그럼 이거는 이때부터는 뭐 하는 게 되게 편하네요. 지금부터는 뭐 하는 게 편하네요? 이건 통분하는 게 편안하지? 그래서 얘 통분하자. 그래서 우리는 쟤네들을 곱한 걸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분모는 알파, 베타로 가고 얘네 서로 주게 되면서 얘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여기는 두근의 곱, 여기는 두근의 합. 이렇게만 적어주기만 하면은 끝. 그래서 두근의 곱은 2차분의 상수니까 얘가 그래서 K.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니까 얘가 그래서 3. 얘를 계산해 준 게 결국 몇 분의 몇이 되었냐면 4분의 1이 됐습니다. 그럼 K 찾으려면요. 이거 크로스 체크만 하면 되니까 그럼 K 나오네요. 그래서 K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까? 그치. K는 그래서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같은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3번이랑 2번은 같은 문제죠. 그래서 같은 문제이긴 한데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문자가 좀 많아서 불편한데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싶으면 줄여. 그걸 이용하는 게 관계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주목을 하고 그러면은요. 우리 앞쪽에 51쪽에 있는 2-1번부터 우리는 쭉 6문제 정도 될 텐데요. 6문제 쭉 한번 쭈르륵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6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오이삽적 가봅시다. 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알면 도움되고 모르면 5점 몇 점짜리 틀리는 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면 5점 이상으로 나오는 거. 개념에선 설명해 준 적이 없는 거.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때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저걸로 개념을 다져 놓으면 헷갈립니다. 어차피 나중에 돼서 다 까먹고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아껴두었던 친구 중 하나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올라가는 중입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알겠죠? 점점 조금씩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멱살 잡고 올리든 어쨌든 조금씩 올려볼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왜? 자, 여기 보세요. 왜 이래? 잘 봐. 쉬워. 자, 이해만 하자.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자, 여러분들 3주차 프린트 드린 거예요. 이거 내가 많이 연습 문제 실어놨는데요. 연습 문제 일부러 많이 실어놨는데요. 꼭 기억하세요. 꼭.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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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문자를 좀 많이 써야 됩니다. 문자로 이해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자로 좀 이해할 테니까 그걸 같이 한번 보세요. 잘 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우리는 첫 번째로 여기 fx가 제로다라고 주어져 있는 여기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두 근이 뭔가 있겠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두 근을 나는 a랑 b라고 할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랑 b를 나는 지금부터 두 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여기 있는 a, b에 대해서 나는 두 근에 뭐를 줬어요? 문제에서. 이 두 근에 대해서 나는 두 근에 뭘 줬니? 그치? 여기에 대해서 나는 두 근의 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얘 두 근의 합, 즉 나는 a랑 b를 더한 거를 궁금해합니다. 그럼 a 더하기 b를 했더니 얘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그치? 얘가 16이랍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앞에 있는 얘 뭐뭐일 때까지 해석한 거는 딱 요 정도에서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뭐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 접근해도 되겠지만 2차 방정식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그럼 우리는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f를 잡았는데 내가 이번에 뭐로 잡았냐면 이렇게 2020-8x는 0이다라고 잡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어쨌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건 맞죠? 왜? 1차식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제곱해봤자 2차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요 x 대신에 그냥 이게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얘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x랑 같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거 전체가 그냥 x인데 이런 얘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저거 전체가 x인데 이런 생각으로 같이 한번 봤을 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도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근이 생기겠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도 두 근이 생길 거야. 잠깐만. 자, 그럼 여기서 두 근이 생길 거야.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두 근이 나올 거고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을 잡아주게 되면 여기에서의 두 근은 나는 지금부터 누구랑 누구라고 잡을 거냐면 얘를 m, n이라고 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m, n이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두 근에 대한 합.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나는 두 근의 합을 궁금해합니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두 근의 합, 즉 우리는 m 더하기 n을 하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n 더하기 n을 한 거고 그 m 더하기 n이 또 얼마가 되었느냐 이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두 근 m과 n은요 어디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2020-8x에서의 그 x를 구한 게 n과 n이라는 소리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fx 자체를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잡아놨을 때 여기 있는 요 x들이 나는 지금부터 요걸로 바뀌는 거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그러면 여기는 a에 저기는 x 대신에 나는 여기는 2020-8x 이렇게 잡아놔. 그럼 얘 제곱 더하기 b에 그래서 우리는 2020-8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누가 되냐면 c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잡아놨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놨을 때 여기에 대한 뭐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그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x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저기에 들어가게 되는 저 x들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두 근이에요.
이게 현재 C랑 M과 N이라는 소리야.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M과 N을 때려 넣어서 구하라는 소리인데 그걸 니네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부터 뭐 할 거야?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잘 봐. 그러면 여기 있는 얘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봐. 지금부터 잘 봐. 잘 봐. 그럼 우리는 뭐뭐 하자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let, 즉 뭐뭐 합시다. 뭐 할 거야? 나는 여기 있는 얘 2020-8x를 그냥 한 문자로 t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러면 나는 저기 있는 j. 그럼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f 2020-8x거든. 이걸 나는 지금부터 t라고 바꿔주게 되면 그때 여기는 ft는 제로다 라고 적혀줄 수가 있거든. 이럴 때 좀 달라요. 왜? 이건 누구랑 현재 형태가 되게 똑같이 생겨먹었냐면 쟤랑 현재 형태가 굉장히 똑같이 생겨먹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현재 같은 거죠. 현재 얘네들이 같은 거지. 인정하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똑같지? 그럼 얘네들이 똑같다는 것만 인정하고 여기를 다시 한번 봐봐.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는 것만 인정을 하고 여기를 다시 한번 봐봐. 그러면 여기를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럼 여기에서 얘가 근이 나오겠지. 이번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 값이 나올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두 근이 만들어질 거고 그 두 근 자체가 t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t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t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t 두 개가 나올 테니까 그럼 여기 있는 t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여기 있는 두 근 t를 기준 잡았을 때 여기 있는 t는 결국 누구야? 쟤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뭐야? 제가 a 더하기 b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a랑 b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문자를 좀 저 그지 같았던 1차식을 치환하고 여기 있는 얘를 바꿔놨더니 여기 있는 두 근 t가 나는 a랑 b가 되었습니다. 이거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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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에서 얘 두 근의 합을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a 더하기 b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잘 봐. 그러니까 우리는 t 여기에 대한 우리는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있는 두 근의 합을 구한 게 결국은 얘 a 더하기 b랑 같으니까 얘가 16이라는 소리인데 그 t에 대한 두 근의 합이죠. 근데 그 t가 뭔데? 여기라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16은 사실은 뭐였단 소리냐면 그때 여기는 얘 보세요. 2020-8x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2020-8x 얘 전체를 우리는 t라고 치환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의 근인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얘를 x로 되돌리면 여기는 m과 n이 이렇게 다시 나올 텐데 그 m과 n을 여기는 요 x에다가 때려 넣어서 만들어낸 두 개의 근이 있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걔네들의 합이 t의 합인 거예요. 이해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저기 있는 t의 두 근의 합은 a 더하기 b랑 같았는데 그 a 더하기 b는 사실 2020-8x에다가 x 대신 m과 n을 때려 넣어서 만들어낸 더한 결과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얘 2020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8m과 그 다음에 우리는 2020 마이너스 8n을 계산한 결과가 이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8에 그래서 m 더하기 n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얘네들 계산한 게 여기 있는 4040에서 16을 빼준 결과만 나온다. 즉 다시 한번 얘가 그래서 4030 얼마가 되냐면요. 4024네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4024가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 끝났어.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4024가 나오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게임 끝. 왜? m 더하기 n만 찾으면 돼.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두 근의 합이잖아요. 그럼 m 더하기 n을 찾으려면 양면을 뭐로만 나누기만 하면 돼요? 그래, 8로 나누면 되게. 그래서 우리가 m 더하기 n은 결국 여기 있는 4024를 8로 나눠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답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얘 계산했더니 정답 얼마가 돼? 그러니까 그치 503. 그래서 정답이 503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봐봐. 저거 다 때려놓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렇게 치환해놓고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치환해놓고 푸는 게 편하니까 그럼 우린 여기까지 좀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좀 가볍게 한번 연습을 좀 해봐. 그래서 4-1번부터 해가지고 연습을 해보는데 키워드는 치환이에요. 바꿀 거 좀 바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키워드는 치환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5분만 드릴게요. 해보세요.
야, 여기 봐봐. 앞에 봐봐. 지금 하는 거 있죠? 여기는 관계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4번은 노가다를 하라면 할 수는 있겠는데 노가다 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관계를 구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봐. 관계 구하는 방법으로.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자 사이의 관계를 보는 관계로 그 방법으로 한번 계속 접근을 해보시는 노력을 가지세요. 그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는 켤레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인데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는 A는 현재 유리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면 여기 있는 이렇게 돼 있으면 또 다른 것 여기 있는 이제 루트 앞에 부호가 뭐 어떻게 되는 걸로 바꿔줄 수가 있다? 반대.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가 근이면 마이너스도 똑같이 근이다라는 소리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이거 증명은 편하죠? 그게 바로 근의 공식 때문에 앞에 풀마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플러스였으면은 당연히 나는 거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허수가 나와도 똑같죠. 허수도 어쨌든 루트란 소리니까. 그럼 한근이 이거면은 당연히 얘의 켤레 복소수 또한 얘의 켤레 복소수 또한 근이다 근이 아니다? 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할 수 있을 건데 얘의 켤레 복소수 또한 근이다 근이 아니다. 근이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P-QI가 똑같이 근이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즉 각각의 루트랑 그 다음에 I 앞에 붙어있는 부호는 서로 반대가 돼도 어쨌든 그 2차 방정식의 근을 만족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그게 바로 근의 공식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 왜냐면 근의 공식은 루트 앞에 다 풀마가 붙었지. 그래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다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풀마 때문에 다 된다. 여기까지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그래서 빈출 5번 2021년에 나왔던 9월 고1 기출문제 한번 빠르게 보시고 바로 이제 고난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긴 별로 안 어려우니까 여기는 그냥 빠르게 와다닥 풀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계수가 실 수 있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3i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를 딱 보는 순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딱 이거를 보는 순간 즉 한근이 2-3i라고 나오는 그 순간 또 다른 근 알파 찾으러 가야 되겠지. 그럼 또 다른 근 알파는 결국 2랑 누구를 더해준 거랑 같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알파는 2 더하기 3i 즉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 거랑 같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돼요. 그럼 끝났는데? 왜? 여기는요 알파 대신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2 더하기 3i를 집어넣으란 소리예요. 그럼 2 더하기 3i분의 1을 계산해달라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 거고 그럼 얘는 당연히 유리화가 돼야 안 돼요? 돼야 되니까 즉 얘의 켤레 복소수였던 2-3i를 위아래로 곱해줄 필요가 있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위아래로 곱해서 계산해주면 돼. 그러니까 밑에 거는요 2의 제곱이었던 4 그 다음에 3i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을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빼면 돼. 이게 분모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모는 이거였고 그 다음에 분자는요 그냥 뭐야? 그냥 이거지. 그래서 2-3i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했더니 분모가 마이너스 얼마가 돼버리면서요. 분모가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분모가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1이요? 아닐걸? 4 빼기 9잖아요. 그러니까 4 빼기 9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되면서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우린 여기는 5분의 2에다가 더하기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5분의 3i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현재 봐봐.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결국 a 더하기 b i니까요. 그럼 a 더하기 b를 구해라.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a 더하기 b는 저기 있었던 제 5분의 3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2를 더해준 게 정답이네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돼. 정답 그래서 5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5분의 얼마가 되었다? 계산하면 정답 5분의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5분의 얼마가 돼요? 그렇지. 정답은 5분의 1이지. 그래서 답은 5분의 1이요. 여기까지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두 개는 한번 뒤에 있는 고난도까지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집에 가셔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한번 노력해봐. 어느 거? 얘를. 그래서 옆에 고난도 문제 1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 1번 두 개 있는데요. 이 두 개 다 최대한 빠르게 보고 넘어갈 거거든요. 일단은 풀어봐. 준비. 시작. 5분 줄게요. 지금부터 딱 5분 줄 테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는 할만하고요. 알겠니? 여기까지 했냐? 잘 봐봐. 1번은 빡세요. 1번은 빡세요. 2번은 할만해요. 너네 이걸 보자마자 이 생각했으면 못 풀었을 겁니다. 학은 한 배씩. 그러면 안 풀릴걸요? 왜냐? 저 2차 부등식 써야 돼요. 너네 2차 부등식 아직 안 배웠죠? 그러니까 저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란 소리야. 얘기 여기까지는요. 2차 부등식이 나올 거예요. 왜 내가 이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나도 처음에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쓰냐? 이유는 하나예요.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사람들.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사람들은 다 이거를 그렇게 쓰고 문제가 안 풀리니까 당황하죠. 물론 나는 이 문제를 몇 년째 보니까 나는 당연히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나도 당연히 이때 처음 봤었으면 내가 딱 니네 나이에서 처음 봤었으면 당연히 판별식만 쓰고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거 객관식이었거든. 20번인가 그랬으니까. 객관식이었으니까 찍었겠죠. 1번부터 5번까지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그렇게 푸는 건 아니란 소리야. 우린 아직 그걸 배우지도 않았으니까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왔다는 건 그거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답은 나온다는 소리야. 이 문제는. 그럼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건 알파 자체가 뭐예요? 허근이에요. 동그라미. 그럼 알파 자체를 허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허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소수죠. 그러니까 복소수근이니까 나는 여기는 얘 알파 자체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이라고 잡아봐. 그러면 얘가 현재 허근 알파를 가졌으니까 얘의 켤레의 복소수였던 그럼 나는 여기는 알파 바라고 주어져 있는 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 바, 즉 다시 하면 여기는 a-bi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저 2차 방정식의 허근이 돼야 안 돼요? 얘네 둘 다 허근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금 현재 잘 봐.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얘네 둘이 2차 방정식. 그래서 2차 방정식 나는 여기 있는 제 x제곱 마이너스 px 더하기 p 더하기 3은 0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럼 다시 가자. 그러니까 이게 현재 2차 방정식의 근이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건 바로 뭐냐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얘네 둘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두 근이 주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만 여기선 오히려 근과 계세 관계를 써도 되겠죠. 그쵸? 그럼 근과 계세 관계를 쓰게 되면서 A랑 B를 P에 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줄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두 근의 합, 즉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제 알파와 저기는 알파바를 더해서 만든 거니까 요 i들이 날아가게 되면서 2a가 나오게 되거든. 그때 여기는 2a가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즉 얘가 p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현재 p야. 그러니까 a를 구하게 되면 따라서 a를 구하게 되면 a는 2로 나누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a는 2분의 p가 된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우리는 마찬가지 여기서 그랬더니 두 근의 곱도 마찬가지 나오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근의 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두 근의 곱, 즉 다시 하면 여기는 알파랑 여기는 알파바를 곱한, 즉 다시 하면 여기 있을 때 잘 봐.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a 더하기 bi랑 그 다음에 우리는 a 마이너스 bi를 곱한, 즉 합차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i제곱이니까 우리는 b제곱을 더해준 것만 남게 되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는 a가 어차피 p로 정리가 됐으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서 나오게 된, 즉 우린 여기 있는 b제곱 더하기 2분의 p의 제곱, 즉 여기 있는 4분의 p제곱이 나와요. 얘가 결국 뭐야? 얘가 이건데 p 더하기 3.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p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2차분의 상수니까 두 근의 곱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p제곱도 정리는 되네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p제곱만 남길 거고 그럼 p제곱은 제가 넘어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4분의 p제곱 더하기 p 더하기 3. 이게 현재 우리가 찾고자 했던 b제곱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봐요. 그럼 끝났네. 왜? 우리는 어차피 이제 그럼 누가 실수가 되었으면 좋겠냐면 여기 알파 세제곱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실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관계식 두 개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서 바로 뭐를 봐야 되냐면 아직 안 쓴 거.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즉 식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알파가 a 더하기 bi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알파, 즉 얘가 그래서 a 더하기 bi로 잡았을 때 얘의 세제곱으로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는 세제곱 공식을 써서 전개라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 공식을 써서 전개라도 간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 a 세제곱. 그 다음에 얘 제곱 얘니까 결국 우리는 더하기 2a의 b 3a 제곱 b죠. 거기에 우리는 i. 그 다음에 우리는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갔을 때 뒤에 거 제곱이니까 결국 우리는 3a의 b 제곱에 마이너스죠. i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러면서 저기 대 가게 되면은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그래서 b 세제곱의 i가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치? 그럼 i가 있는 거, i가 없는 것들끼리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묶을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3 ab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i가 있는 애들끼리 그래서 우린 여기는 3a 제곱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의 i 요렇게 잡아놨을 때 얘가 결국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 제가 결국 뭐가 되어라? 얘가 결국 뭐가 되어라? 그치. 너가 지금부터 실수가 되어라. 즉 누구 부분이 0이 돼서 날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i. 즉 여기 있는 얘 3a 제곱 b 마이너스 b 세제곱이 0이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끝. 게임 끝. 왜? 아싸.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3a 제곱 b 마이너스 b 세제곱은 0이다. 그럼 b 세제곱이 넘어가게 되면서 여기 있는 b 세제곱은 우리는 3a 제곱 b 그러니까 우리는 b 한 번만 넣어주면 되니까 여기는 b 제곱이 그래서 우리는 3a 제곱이 되면서 그럼 여기 있는 얘 b 제곱 대신에 3a 제곱 즉 얘 제곱한 거에 3배를 집어넣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끝났네. 그러면은요 넣어도 되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공식에 따라서 그럼 저기다 그대로 집어넣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b제곱 대신에 나는 마이너스 4분의 우린 여기 있는 p제곱 더하기 p 더하기 3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3 집어넣게 되면서 a제곱이죠. 즉 우린 저기 있는 2분의 p를 제곱한 거. 즉 우리는 4분의 p제곱이 넣게 되면서 넘어가요. 그쵸? 그러면 얘가 4분의 4 p제곱이니까 결국 우리는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럼 이걸 만족해주는 모든 p의 곱을 구하라 그랬지. 그치? 그럼 이거를 만족해주는 얘를 만족해주는 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p가 근이죠.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해주는 모든 p의 값을 구하라는 건 결국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해석하자면 얘는 결국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다에 해야 누가? p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요 2차식 x 대신에 p 집어넣으면 0 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실근 결국 누구를 찾으라는 소리냐면 p를 찾으라는 소리인데 그 p가 여러 개 나올 거니까 2차 방정식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p의 곱을 구하세요.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p의 곱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곱해는 거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두근의 곱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근의 곱을 찾아봐. 그럼 두근의 곱은 2차분의 뭐니까요? 두근의 곱을 찾는 거야. 그럼 두근의 곱은 2차분의 상수지.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네, 정답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얘가 제일 어려워. 지금 여기 하는 거 중에선. 왜? 이거는 근을 진짜 아예 잡아놓고 풀지 않았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단계에서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었고요. 2번도 한번 해볼래? 지금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2번 제가 한번 풀어보세요. 2번은 이거보다 쉬워요.
어허. 아직까지 이런 문제 보면 당황스럽죠? 같이 한번 볼까요? 왜 이래? 오? 거의 다 풀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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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해봤자 답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답 안 나와. 절대 답 안 나와. 이거 빼보세요.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 써라잉.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근각계수의 관계로 다 풀립니다. 다만 얘는요. 식을 좀 쓰려고 해보세요. 앞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봐. fx가 있죠. fx 현재 2차의 계수는 얼마나? 2차의 계수는 얼마나? 1이다. 봐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fx 자체를 나는 여기 있는 얘를 2차항의 계수를 1 그리고 1차항의 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a 그리고 상수도 뭔지 모르니까 b 이렇게 잡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바로 가족권 풀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족권은 여기에 대한 두 근이 주어진 거야. 그때 나는 여기 있는 두 근을 나는 m과 n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에 대한 두 근을 뭐를 구한 거냐면 두 근의 곱을 구했습니다. 그럼 두 근의 곱 m과 n을 곱한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근의 곱은 여기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몇 차분의 몇 차야? 어차피 얘가 0이다요. 얘가 0이다요. 그치? 그럼 얘 근각계수의 관계 쓸 수 있죠? 여기서 근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 두 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 그치? 2차분의 상수니까 제 1분의 b죠. 그러니까 얘가 b밖에 안 나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결국 b가 얼마란 소리야? 가족권에 의해서 b 바로 나와야죠. b 얼마야? 그치? b가 7이란 소리야. 이거를 일단 먼저 쓰고 그런 다음에 봐봐.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던져주고 답은 니들이 내세요. 그럼 fx가 지금부터 바뀔 거예요. 얘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대신엔 7이라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뭐가 주어졌냐면 여기 알파 베타는요. 여기 있는 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나는 지금부터 알파랑 베타라고 잡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 우리 생뚱맞게 F알파 F베타를 줬거든? 그냥 뭐 하라는 소리냐면 쟤네 그대로 쓰란 소리야. 그럼 F알파랑 F베타를 더해보세요. 그럼 쟤는 알파 제곱 더하기 A알파 더하기 7.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베타 제곱 더하기 여기 있는 A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7이 되니까 결국 뭐야? 제곱들은 제곱들끼리 제곱이 아닌 건 제곱이 아닌 애들끼리 또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을 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A 결국 우리는요 A로 묶이게 되면서 그럼 A에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14가 돼버려요. 이거는 또 변형 공식이 되니까 그럼 변형 공식으로 다시 한 번 더 풀어주게 되면서 얘 자체가 그럼 얘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는 것까지만 보여주게 된다면 이게 저 2차 방정식에서의 그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숫자가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알 수 있고 알파 베타 당연히 나오고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당연히 나올 거니까 그럼 뭐야? A 빼고 다 나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마이너스 2차분의 1차야. 여기에 대해서 왜? 이 두근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즉 얘가 3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이에요.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두근의 곱은 1이야. 즉 여기도 3이야. 이렇게 놓고 풀어주게 되면 답 나오네? 왜? 3의 제곱은 9, 9 빼기 2 하니까 7. 거기서 우리는 3의 1을 더하고 거기에 얼마 더 더하면 되냐면 14 더하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소리냐면 3이라는 소리잖아. 즉 3의 2가 결국은 마이너스 21 더하기 3이래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8.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6 돼요. 그럼 뭐야? fx 나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fx는 따라서 나한테 주어져 있는 요 fx는 그래서 얘가 x제곱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b가 얼마냐면 아까 7이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7이야. 그럼 여기서 f7을 찾아라. 이건 답이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f7을 찾아라.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이것도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얘네 왠지 문제를 읽어봤는데 이거는 좀 개수를 찾아야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다면 식을 써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좀 식을 좀 써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 이건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 조건 때문에 얘는 좀 식을 좀 써서 풀었어야지 답이 나왔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었나요? 되었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다 한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하면 다 한 거고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남아있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원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 문제랑 질문 좀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지막 단원 들어가기 전에 약간 질의응답하는 시간 그리고 교과서 변형 문제 복소수랑 2차 방정식 부분 거기도 같이 뽑아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목요일은 진도는 안 나가고 목요일에는 질의응답 시간에 가질 테니까 질문할 거 꼭 챙겨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했던 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험지도 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넘어가세요. 고생했어요.